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 젊을 때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역할이 있었기에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고 내 말에도 힘이 있었다. 그러나 은퇴 이후 가족 곁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말의 무게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된다. 하고 싶은 말을 꺼냈는데 대수롭지 않게 흘러가 버릴 때 마음속에서는 작은 서운함이 커진다.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노년의 시기에는 그 갈증이 더 깊어진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찾아온다. 자녀에게 조심스레 의견을 내보았는데 아버지, 그런 건 몰라도 돼요 라는 말이 돌아올 때 한순간 가슴이 답답해진다. 마치 내가 시대에 뒤처진 존재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 서글퍼진다. 손주들이 스마트폰에 몰두한 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존재감이 사라지는 듯한 외로움이 엄습한다. 또래들과의 대화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지면 금세 묻히고 의견을 내면 괜히 고집부린다는 눈빛이 돌아올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진다. 존중은 누구나 원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존중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삶을 더 쓸쓸하게 만든다. 많은 이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말의 흐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말은 나를 드러내는 창과 같지만 때로는 나를 가두는 벽이 되기도 한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뒤에는 후회가 남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면 오해가 쌓인다. 결국 상대의 마음과 내 마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는다. 나는 왜 대접받지 못하는가?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존중이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누군가 나를 존중하기만 바라면서 나는 상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내가 먼저 존중을 건넨 적은 얼마나 되는가?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만큼이나 상대도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자주 잊곤 한다. 말은 그 존중을 건네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도구이다. 재산이 없어도, 젊음이 사라져도, 건강이 약해져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을 건넬 힘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말이 습관으로 굳어져 잘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젊을 때처럼 무심코 던진 말이 노년에는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해야 할 말을 삼키기도 한다. 고맙다, 수고 많다는 말을 굳이 입 밖에 꺼내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상대가 알아주길 바란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마음은 상대에게 닿지 않고 존중은 멀어진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을 세상이나 타인에게만 돌리기는 쉽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내가 뿌린 대로 열매가 맺힌다. 존중의 말을 뿌리면 존중이 돌아오고 무심한 말을 뿌리면 무시가 돌아온다. 우리가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삶의 관계도 가벼워진다. 노년의 삶이 깊어질수록 존중은 가장 큰 자산이 된다. 재산이나 명예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사람들과의 관계가 남는다. 그러나 그 관계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을 건네야 한다. 그리고 그 존중은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짧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단순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젊은 시절처럼 치열하게 부딪히지 않고 세상의 바쁜 흐름에서 벗어나 한결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말 한마디의 무게가 커지고
작은 오해가 크게 느껴진다.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은 더 간절해지지만 정작 그 존중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로 모아진다. 첫째는 외로움이다. 노년이 되면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난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면서 집안은 고요해진다. 텔레비전 소리로 정막을 메우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오늘은 누가 연락해 오려나 기다리다가도 벨소리는 울리지 않는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감각이 줄어드는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작은 무시에 더 크게 흔들리고 사소한 무관심에도 상처받는다. 둘째는 상실감이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자꾸 희미해진다. 젊을 때는 내 손길이 닿는 일이 많았고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자리도 있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진다. 모임에 불려다니던 시절이 지나가고 직장에서 맡았던 자리를 후배들이 채운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잃어버린 것만 세다 보면 마음은 더욱 쓸쓸해진다. 마치 나무가 잎을 떨어뜨릴 때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하나씩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문제는 그 상실이 단순한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처럼 오해되기 쉽다는 점이다. 셋째는 집착이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강해진다. 잘했던 순간은 자랑이 되고 아쉬운 순간은 후회가 된다. 문제는 이 기억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강요하거나 과거의 재산과 명예에 집착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집착은 손을 움켜쥔 것과 같다.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익숙한 것을 놓는데 가장 서툴다. 그 습관이 관계를 경직시키고 존중이 오히려 멀어진다. 넷째는 불안이다. 나이가 깊어질수록 건강은 약해지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병이나 장례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진다. 잠에서 깼을 때 혹은 새벽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 문득 스스로 묻게 된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 불안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온다. 해야 할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한 것, 나누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미뤄둔 것, 정리해야 할 관계와 물건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을 때 불안은 더 무거워진다. 이 네 가지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상실감에서 비롯되고 상실감은 집착으로 이어지며 집착은 불안을 키운다. 결국 서로 얽히고 설켜 노년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든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바깥 세상만 탓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세상은 나 같은 늙은이를 잊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는 단순히 세상이 변해서만은 아니다. 내 마음의 방향과 말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을 타인에게만 돌리면 결코 답을 얻지 못한다. 내가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어떤 눈빛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 성찰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 존중은 내가 먼저 건넬 때 돌아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중을 기다리기만 한다.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커지고 상실은 더 깊어진다. 결국 노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히 굳어지고 마음의 매듭은 더 단단해진다. 관계의 벽이 높아지고 말의 습관은 더욱 고착된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성찰이다. 내가 지금 어떤 말로 하루를 채우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결국 나의 말과 태도에서 되돌아온 울림일지도 모른다. 존중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특별한 지식이나 거창한 행동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존중은 짧은 언어 속에 있고 그 언어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피어난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다. 왜 사람들은 이 간단한 진리를 알면서도 존중의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다. 내가 왜 먼저 인사해야 하나, 내가 왜 먼저 고맙다고 말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앞서면 입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더 강해지고 그 자존심이 말을 막는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체면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따뜻하게 세우는 힘이다. 그렇다면 존중의 언어를 어떻게 내 삶에 심고 길러낼 수 있을까? 인사는 가장 단순한 존중의 표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인사를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이다. 아침에 마주친 이웃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한 사람으로 다가온다. 장터에서 시장 상인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건네면 흥정으로 날이 서 있던 분위기도 누그러진다. 인사는 관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인사를 받지 못하면 마음은 공허해진다. 인사는 존중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이다. 사람은 누구나 고마움을 느낀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마음을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 속으로는 고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알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확인될 때 진짜가 된다. 자녀가 작은 심부름을 해주었을 때, 배우자가 내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줄 때, 식탁을 준비한 가족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는 단순한 생활의 장이 아니라 존중의 장으로 바뀐다. 작은 감사의 언어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표시이고 그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준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평판을 얻는 길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감사의 언어는 바로 그 노력이자 존중의 시작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적과 훈계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젊은 세대가 이해되지 않고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을 말로 드러내기 쉽다. 그러나 지적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고 격려는 마음을 열게 한다. 손주가 학교에서 시험을 망쳐 속상해할 때 왜 못했느냐? 대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지. 애썼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의 눈빛은 달라진다. 배우자가 가사를 챙겨도 티내지 않고 당연하게 여길 때보다 수고했어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새롭게 한다. 격려의 언어는 존중을 담고 있기에 듣는 이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내가 먼저 존중을 표현하면 상대도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점점 어려워진다. 체면과 자존심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사과를 가로막는다. 하지만 존중은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된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용기이다. 오히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더 큰 존중을 받는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과하지 않는 사람보다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더 성숙하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존중의 언어는 체면이 아니라 진심을 통해 드러난다. 노년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이다. 손주에게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평생을 지탱할 기둥이 될 수 있다. 말은 씨앗과 같다. 오늘 심은 축복의 말은 내일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 자녀는 부모가 남긴 재산보다 부모가 자주 해주었던 말을 더 오래 기억한다. 우리 아버지는 늘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어머니는 늘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존중의 언어가 세대를 넘어 남기는 흔적이다. 존중의 언어를 단순한 지식으로만 남겨두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반드시 습관으로 길러져야 한다.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다. 오늘은 적어도 세 사람에게 존중의 말을 하겠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처럼 느껴지지만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존중의 말은 연습을 통해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 삶을 지탱한다. 또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좋은 말도 늦게 하면 효과가 줄어든다.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한 그 순간 바로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 상대가 지쳐있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존중의 언어는 빠를수록 진심이 전해지고 진심은 빠를수록 마음에 스며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내 감정을 풀어내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존중의 언어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때 나온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건네는 것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고맙다라면 상대도 그것을 듣고 싶어 한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괜찮다라면 상대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다. 존중은 서로의 마음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생겨난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한다. 존중의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존중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존중의 언어는 마음속 지식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에서 드러난다. 노년의 삶에서 존중은 가장 큰 자산이다. 재산은 줄어들고 건강은 약해지고 역할은 줄어들지만 존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남긴 재산보다 그 사람이 남긴 말을 더 오래 기억한다. 존중의 언어는 상대를 바꿀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꾼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내가 먼저 존중의 말을 건네면 분노가 가라앉는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결국 존중의 언어는 나 자신을 지켜주는 도구이다. 오늘부터 한마디씩 시작해보라. 가족에게는 고맙다라고 말하고 이웃에게는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고 자신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라. 존중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하는 말 속에서 자란다. 이렇게 쌓인 존중의 언어는 언젠가 당신의 삶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깨닫는다. 삶을 지켜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말이다. 말은 짧지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존중의 마음을 담은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존중은 기다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존중은 주고받는 흐름 속에서만 살아난다. 내가 먼저 존중을 건네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존중만을 바라는 것은 빈 그릇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존중은 내가 먼저 채워 넣을 때 돌아온다. 짧은 말이라도 그 힘은 크다. 고맙다라는 말은 상대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이고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다. 괜찮다라는 말은 상처를 덮어주는 치유의 힘이다. 이 세 마디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만들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바로 그 점에서 존중의 언어는 지혜이다. 노년의 삶은 점점 고요해진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관계는 필요하다. 함께 밥을 나눌 이가 줄어들고 함께 일할 이가 줄어들어도 존중의 언어는 여전히 우리를 이어준다. 이웃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할 때,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배우자에게 덕분이다라고 말할 때, 그 순간 관계는 다시 살아난다. 존중의 말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길이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다. 존중의 언어는 바로 그 성찰의 열매이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도 존중받고 싶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매일의 언어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이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라. 이 간단한 진리가 노년의 삶을 빛나게 한다. 결국 인생이 끝날 때 남는 것은 우리가 남긴 말이다. 자녀와 손주가 기억하는 것도, 이웃이 떠올리는 것도 우리가 자주 했던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존중의 말을 남기는 사람은 떠난 뒤에도 존중을 받는다. 그 말은 기억 속에서 살아남아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존중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언어 속에 있고 오늘 내가 건네는 한마디 속에 있다. 그 말이 내 삶을 단단하게 하고 내 관계를 새롭게 하며 내 노년을 따뜻하게 감싼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년의 삶이 때로는 무거워질지라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작은 빛이 되어 마음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유와 위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